KG ETS가 환경 부분이 매각이 되면서 그게 5월 말 하반기 6월 달에는 돈이 들어올 거예요. 며칠 전에 빅 뉴스가 하나 나왔죠. KG그룹에서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KG ETS도 22%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은 70%만 참고를 하시고 각자 회원님들께서 나머지 30%는 본인의 확신이라든가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KG ETS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까지도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수익권으로 넘어서신 분도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 뭐 사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KG그룹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KG ETS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리뷰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KG ETS를 중점적으로 볼게요. 이전에 한번 상한가가 나오고 이번에 쌍용차 인수 관련 루머가 퍼지면서 또 22%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19,300원까지 오르다가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16,450원. 이틀 동안 한 7%가량 올랐으니까요. 그 상한가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죠. 그동안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 많아봐야 120만 주였는데 이런 루머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3천만 주가 났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거죠. 자, 이 거래량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요일 날은 쌍용차의 인수 의향서를 만들어서 한영 회계법인에 제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오후에 주가가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마이너스 9%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동부제철도 많이 빠졌고요. 케미칼 최대 주주죠. KG ETS의 최대 주주의 주가도 많이 밀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터졌을 때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3분봉으로 잠깐 그 세력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KG ETS인데 여기 급락 이 구간요. 자세히 볼게요. 이런 3분봉 차트가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11시 45분경이에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청을 했죠.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 하고 그랬더니 KG그룹에서 11시 45분에 발표를 해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급락이 나오고 반등을 조금 해요. 이 차트가 KG그룹 관련사들에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KG ETS고요. KG 케미칼이죠.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KG 동부제철도 똑같이 11시 45분에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을 하죠. KG그룹 관련 회사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이유로 급락을 했다 다시 바로 반등을 한 것은요, 역설적으로 보면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세력이 지금 도망갈 수 없는 이유는요, 엄청난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동부제철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는요, 도대체 이 정도 거래량이 언제쯤 나왔을까?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재료가 정상적으로 발동이 걸리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거래량이 얼마였죠? 처음에 22% 오를 때 700만 주였죠. 다음날 바로 2900만 주가 떴어요. 9% 하락하는 금요일날 54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3천만 주, 4천만 주가 떴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 거래량이 언제 또 있었을까?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자, 차트를 조금만 길게 늘려볼게요.
이거는 힘의 강도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술적 지표가 아니에요. 자 보면 자 여기 거래량, 최근에 거래량 나오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이때 거래량이 터지죠. 그러니까 5월달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정도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6,300원 정도 됐던 주가가 무려 한 달 동안 26,750원까지 뜹니다. 2,9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을 때 힘의 강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못해도 26,75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응집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이때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5월 20일경 되네요. 그때 날짜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됐나 한번 보자고요. 5월 18일 작년이죠. 상한가를 가면서 1,700만 주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4월 20일 날 7%가 오르면서 2,70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5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3일 동안 토탈 약 4,800만 주 거래가 됐죠. 이번에 그 쌍용차 인수 소문이 나면서 비슷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비슷하면서. 자, 다른 때 보통 때는요 100만 주,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밖에 없는 종목인데 갑자기 4천만 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사실 지난 일이지만 우리는 이때 이 종목을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회원님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아주 잘 알 거예요. 이렇게 급등을 하기 직전에 조금밖에 못 먹고 저희들은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겁쟁이들이었죠. 그때는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을 보고 쉽게 이 종목을 놓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차피 주식은 약간의 도박을 동반을 해요. 주식은 불안전 자산이에요. 그게 주식의 특징이에요. 얼가미에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다가 그러면은 좀 힘이 들더라도, 마음이 좀 힘이 들더라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힘의 강도는 26,75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요, 쌍용차를 KG그룹이 인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기술적인 지표들은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요 KG그룹에서 우리 쌍용차 인수 안 할 거야 이러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재료가 소멸이니까요. 근데 저는요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설령 KG그룹에서 안 한다는 논조의 이야기가 나와도 결국 하게 될 거다, 이 정도 좋은 사냥감이 KG ETS한테는 없다라는 그런 약간의 확신이 좀 있어요. 제가 또 오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KG그룹이 과연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나온 기사를 제가 하나 띄우겠습니다. 쌍용차가 재매각을 한다. 원래 쌍용차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누구였죠? 에디슨 모터스였죠. 3월 25일이 아마 잔금 치르는 날인데 못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매각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뭐 한간에는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했다 어쨌다 그러는데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KG그룹하고 쌍방울 2파전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타이틀입니다. 여기서 묘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 이번 주에 공식 매각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요. 자금력을 고려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전제가 뭐죠? 자금력을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왜? 에디슨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회생 기간을 원래 4월달이었는데 6개월 더 연장해서 10월달로 연장은 됐습니다. 근데 6개월이라는 것은 이 절차를 밟는데 아주 빠듯해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돼요. 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을 못 해버리면 청산 절차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청산 절차로 가게 되면요, 쌍용차에 수없이 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국가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주관사가 한영회계법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할 거예요. 굉장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할 거예요.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스토킹 호스 방식을 정한 거예요. 이전에는 뭐였죠? 에디슨 모터스가 실제로 단독 입찰을 해버렸잖아요. SN그룹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단독 입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방식을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니라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에디슨 모터스와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쌍용차가 이르면 이번 주 재매각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 일요일자입니다. 쌍용차는 다음 주 10월 15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을 고려해서 서둘러 재매각 방식을 결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내용 잘 보셔야 돼요. 10월 15일, 지금은 4월 달입니다. 회생 계획안이, 그러니까 회생 절차상 안에 있는 계획안들이에요. 이것이 6개월 연장이 됐어요. 근데 이 기간이 6개월인데 이게 빠듯해요. 실제로 한 번만 더 실패를 하면은 이제 청산을 해야 돼요. 회생 절차를 다 맞추게 되면 법원이 승인을 해주죠.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재매각 방식을 결정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이죠.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하나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자,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하는데 아직 결정이 됐다 안 됐다? 아직 법원에 통보를 못 해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할 거예요. 그런데 쌍방울 그룹에서는 이미 인수 계획안, 어떤 방식으로 인수하겠다, 이 계획안을 냈죠. 아직 어떤 식으로 결정할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쌍방울 그룹에서는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계획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싸울 건지 결정도 아직 안 됐는데 혼자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팩트체크 하나 해드렸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기사예요. 스토킹 호스로 재매각 방식을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 크고요. 자금력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에서는요,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이 무조건 낙찰이에요. 근데 스토킹 호스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최고가 경쟁 방식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 차입을 해서 가져오는 돈이냐 자기 돈이냐, 이런 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관점이 조금 달라졌죠, 처음하고는. 이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KG 그룹이 될 것이냐, 쌍방울 그룹이 될 것이냐, 갈림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참고적으로요, 경쟁 입찰 방식하고 공개 입찰 방식하고 스토킹 호스 방식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은요,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이 무조건 낙찰이 되는 거죠. 근데 스토킹 호스 방식은요, 이 일을 주관하는 EY 한영회계법인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영향을 줍니다. 미세하지만 조금 틀리는 방식이에요. 돈이 많아서 무조건 최고가를 쓰는 놈한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한영회계법인이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은 이스타 항공 매각할 때 쓰던 방식이죠.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한 명 해놓고 공개 경쟁 입찰을 하죠. 우선 협상 대상자보다 더 좋은 조건, 더 높은 가격, 그리고 자금력이 증명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인수자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쌍용차는 인수금액과 조건 등을 인수예정자와 협의해가지고 조건부 M&A 투자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체결한 뒤에 다시 본입찰,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정해진 사람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만약에 더 높은 가격, 더 안정적인 자금, 이거를 공개 경쟁 입찰에서 누군가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요,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면 우선 협상 대상자한테 낙찰이 됩니다.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6개월이 지금 연장이 돼 있는데 법원도 경쟁이 없는 수의 계약보다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스토킹 호스에 참여해 경쟁할 인수 후보자는 KG그룹과 쌍방울 그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근거가 있어요. 일단 쌍방울 그룹은
경쟁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인수의향서라는 것은 MOU하고 비슷한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냥 인수의향서예요. 이거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경쟁자로 볼 수 있고요. KG그룹 같은 경우는요,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진 않았어요. 다만 한영회계법인에 나도 인수하고 싶다라고 의사 전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두 군데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회장도 인터뷰를 했고 또 담당 이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은 지금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두 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요, 법률에 따라 서울회생 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이미 내린 것이다. 특별한 거는 집행정지의 효력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면에서는 KG그룹이 조금 앞선다는 평가가 있고요. 동부제철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 쌍방울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둘은 수평적인 비교가 안 돼요. KG그룹이 월등하게 앞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저는 너무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택 공장은 부지 가치가 9천억 원가량으로 평가됐고 용도가 주거용지로 바꾸게 되면 1조 원을 훌쩍 넘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인수하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3자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쌍용차를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이 부동산을 이전을 시켜가지고 부동산을 1조에 팔아먹는다 2조에 팔아먹는다는요, 그건 해당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게 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비용만 추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거는 인수하는 기업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에디슨에서 이 문제를 산업은행에 요구를 했던 적이 있죠. 그래갖고 산업은행이 담보 채권자인데 좀 입장이 난처해진 적이 있습니다. 인수를 하기도 전에 이 땅을 담보로 해갖고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채권단이 전체적으로 크게 반발을 산 적은 있죠. 여기 나오네요. 자, 누가 인수를 하든지 간에 쌍용차의 전동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전장사업 부분을 조속히 추진을 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방식이라든가 수의계약 방식보다 한영회계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력이 많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좀 틀립니다. 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지는 것이 이 게임의 중요한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즉 이거를 달리 말씀드리면 한영회계법인과 될 수 있으면 좀 친한 놈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확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영회계법인하고 인연이 좀 있고 더구나 경쟁 상대 쌍방울그룹보다 훨씬 현금 동원 능력이라든가 또 운영 능력이 우월한 상태다 그러면 스토킹 호스 방식에서는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한영회계법인 EY 한영은요, KG그룹 객터스 컨소시엄의 동부제철 인수에서 인수자인 KG그룹 객터스 컨소시엄 측의 회계 자문을 담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자체만 가지고 특별히 KG그룹이 EY 한영하고 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경쟁 상대보다 훨씬 우월한 협상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금력이라든가 운영 능력이라든가 매각주관사 한영회계법인이죠. 이게 어떤 친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월등하게 나은 상태에서 팔려고 하는 매각 주관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하고 과거에 친분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동부제철을 처음에 KG그룹이 인수를 할 때요, 캡터스라고 나오는데요, KG그룹하고는요 절친 사이예요. 그리고 KG그룹의 식구들이 여기 안에 캡터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놈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KG그룹이 동부제철을 인수를 할 때 이거를 대행한 쪽이 EY 한영이었어요. 현재는 쌍용차 매도 주관사로 선정이 돼 있죠. 이건 너무나 의미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 EY 한영에 서로 좋은 딜을 같이 한 레코드가 있다는 소리죠. 제가 봤을 때 이건 100%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KG그룹은요 이 쌍용차의 채권단에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금액적으로는 비중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KG케미칼하고 KG동부제철, 쌍용차에 납품을 하는 거래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돈을 못 받고 채권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채권단은 약 344개 정도의 기업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 회생 절차를 다 밟으려면 이 채권단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협상을. 물론 회생 법원에서 강제로 인수를 결정하는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해야 돼요, 절차상. 그래서 이 채권단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사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 말인데요, 에디슨 모터스가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였죠. 3월 25일인가가 잔금 치르는 날이었는데 채권단에서 이 날짜가 되기도 전에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물론 이 날짜가 되어서도 잔금을 못 치렀죠. 에디슨이 워낙 돈이 없으니까 잔금을 못 치렀지만 이 날짜가 되기도 전에 채권단에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법원에다가 인수자를 바꿔달라는 탄원서를 제출을 해버려요. 이 회생 절차 중에 채권단하고 협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KG그룹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아까 한영회계법인하고의 과거의 인과관계, 이런 것도 첫 번째 플러스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 채권단에 KG그룹이 속해 있고 이 채권단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거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채권단에는 여러 명이 있겠죠. 산업은행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 3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KG그룹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인수자를 바꾸자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쌍용차의 채권단이 에디슨 모터스 인수를 반대하고 새 주인을 찾는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단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면 인수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인수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이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반대를 해버리잖아요. 6개월 이내에 인수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쌍용차 채권단은요 21일 날 법원에 인수자 교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탄원서를 내면서요. 자,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채권단은 344개 업체 중 258개사가 서명한 에디슨 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짜가요 3월 21일이에요. 잔금을 못 치러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미 채권단하고는 협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KG그룹 두 군데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탄원서를 내면서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가 없다, 쌍용차를 법정 관리 체제로 차라리 유지를 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가지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수합병의 추진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채권단은요 1.75% 변제율의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정말 참담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채권단 60%는 중소, 중견기업이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생계 인원은 3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이렇게 탄원서를 냅니다. 자, 에디슨 모터스가요, 처음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 때 인수 금액이 3,2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더 추가를 한다 해도 우선 변제권을 가진 공익 채권이요, 사람들한테 변제를 해주고 나면 이 회생 채권, 일반 채권은 한 100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요. 이거를 서로 찢어주면은 가져갈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충 답이 나오죠. 최소한도로 5천억 정도는 써내야 이 회사를 채권단하고 마찰 없이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 주식으로 줘가지고 나중에는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단하고 협상도 무난히 성공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 채권단이 잔금을 치르는 날짜 3월 25일이 되기도 전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채권단에 KG그룹의 회사가 두 군데나 포함이 돼 있어요. 지분으로 따지면 별게 아니지만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가 쌍방울하고 KG그룹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채권단하고 어떤 마사지가 가능한 쪽은 당연히 채권단에 포함되어 있는 KG그룹이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자, 스토킹 호킹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할 때 과거 인연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단하고 협상에 유리하다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기사화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죠. 이거는요, 역설적으로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있어요. 제가 함부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근데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은 좋은 단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인수 의향서를 냈다는 거는요, 인수를 할 의향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링 위에 올라서 이길 수 있나요? 경량급이 링 위에 올랐는데 헤비급 타이슨이 나와요. 이길 수 있나요? 그런 시합은 하지 말아야죠. 아직 예비 입찰 안내서도 공지가 안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겠다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라고 보기보다는 저도 괜찮다라는 의지로 봐야 돼요. 누가 상대가 될지 염탐도 안 해보고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봐요. 기사에는 다 나왔지만 그 내면, 그 안에를 한번 봐보세요. 아직 룰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인수의향서를 쫙 냈다.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링 위에 올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추측하건데 에디슨 모터스나 쌍방울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사를 받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나는 정말로 인수하려고 했다 라는 포석을 깔아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의향서에서요, 쌍방울 그룹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약간 기사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4,500억 정도를 차입이 아니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쌍방울 그룹이 7개인가 8개 이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4,500억을 찢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해 보일지 몰라요. 첫 번째,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의향서를 넣을 때, 인수계획서를 넣을 때 자금 증빙이 돼야 돼요.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나는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자금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아까 제가 초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안 맞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쌍방울도 될 수도 있어, 경쟁이 돼, 이러는데 이건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디슨 모터스도 그랬잖아요. 자금을 어디서 빌려오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다를 게 뭐 있어요, 쌍방울도. 나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해서 4,500억을 마련할 것이다. 미래의 일이잖아요.
자금 증빙은 지금 당장 있어야 돼요, 나한테. 그래서 자금이 있는 KG케미칼이 가장 먼저 나설 확률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약 4천억 원 정도의 돈이 있거든요. 현금이. 지금 당장이라도 잔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도 같은 데 보면은요, KB증권사라든가 유진증권에서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해준다 해도. 지금 당장 증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자금력을 최우선 고려한다라는 말하고 안 맞는다고요. 자, 기사에서는요, 실권주는 일반 공모가 되니까 증권사에서 잔액을 인수한다는 증명만 해주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면 나와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토킹 호스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지 않고 한영회계법인의 주관적인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빨리 두 가지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거. 일단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빠듯해요. 이번에 실패하면 청산이에요. 그러면은 한영회계법인도 도덕적인 책임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도 실제로 있어요. 인수할 수 있는 회사를 놓쳤잖아요. 당장 자금이 있는 애하고 돈을 앞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애하고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게임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는 지인한테 KG ETS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냥 나를 믿고 가지고 있어라.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내 이야기는 이런 스토리들을 말씀드렸으니 이걸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의 직관력, 여러분의 확신으로 채워가지고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미들의 특징이 뭐냐? 수익은 조금 봐요. 손실은 엄청나게 크게 봐요. 그것도 항상 손실을 많이 보는 밑에서 매도를 해요. 공포 때문에. 느긋하게 있어도 되는 내용인데 종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공포 구간을 견딜 줄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크게 먹고 나와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말대로 100%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KG그룹이 된다 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KG ETS가 대장이야? 내가 보기에는 KG 동부제철이 대장일 것 같은데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던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부제철로 들어가시는 게 맞죠. KG ETS 리뷰를 했기 때문에 KG ETS라든가 KG케미칼, 동부제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동부제철은요 자금 증빙을 당장 할 만한 현금은 없어요. KG케미칼은 4천억 정도는 바로 잔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KG ETS 앞으로 5월 말이 지나야 환경 부분 매도한 거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6월 달이 돼야 잔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대표 선수로 나설 수 있는 것은 KG케미칼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최대 주주는 아마 물론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거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최대 지분을 가지는 것은 KG ETS가 될 확률이 가장 많고 이것은 KG ETS한테 명백히 호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운이 너무 좋다. 왜? 회사 한 개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준 결과다라고 제가 보여져요. 그리고 유난히 한영회계법인에서 자금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말도 여러 차례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쌍방울을 두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KG ETS를 두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왜냐? 인수 의사를 이미 말을 했으니까요. KG ETS가 한영회계법인한테. 둘은 그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냐, 앞장서서 지분을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따져볼 때 동부제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동부제철은 아니에요. 아마 캡터스라는 사모펀드하고 같이 인수를 할 예정이라고 기사화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게 되면 과거 동부제철을 인수할 때하고 비슷한 방식의 컨소시엄을 만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동부제철의 최대 주주 구조를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동부제철 한번 보자고요. 자, 최대 주주는 KG 스틸로 돼 있죠. 그리고 캡터스 스페셜 시츄에이션 1호로 돼 있습니다. 2대 주주가요. 총 71% 지분을 확보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캡터스는요, 동부제철하고 같이 움직이는 놈이에요. KG그룹이 캡터스의 지분을 이미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KG스틸이 KG동부제철의 40%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G스틸의 지분 구조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KGETS가 중요한 위치에서 M&A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KG스틸의 지분 구조를 보자는 거예요. KG스틸이라고 다트에 치시면은요, 여기 곽정현이라고 나오죠. 곽씨 일가들은요, KG그룹의 식구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업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건 그냥 페이퍼 컴퍼니예요. 동부제철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컨소시엄이에요. 자, 그럼 KG스틸을 한번 보자고요. 지분 구조를. 당연히 등치가 있으니까 외감을 받고 있으니까 나올 거예요. 기간을 3년으로 좀 늘려볼게요. 검색. 자, 여기 나오네요. KG스틸 감사보고서 한번 볼게요. 2021년 12월 달 거죠. 보면 주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구조가 나와요. 여기 주주 현황 나오죠. 동부제철의 최대 주주는 누구다? KG스틸이다. KG스틸은 그냥 페이퍼 컴퍼니예요. 컨소시엄 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KGETS죠. 지분율이 51%. 그러니까 케미칼은 26% 가지고 있죠. KG가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도. 근데 큰 비중은 KGETS하고 KG케미칼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KGETS가 KG동부제철의 현재 최대 주주고, 또 KGETS가 우연의 일치로 가장 많은 현금을 6월 달에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쌍용차의 인수 구조에서는 이 회사 KGETS가 가장 중요한 역할, 큰 역할, 최대 주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캡터스도 참여를 할 건데 이것은 그 KG그룹하고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별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컨소시엄을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아마 뭐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든가 뭐 컨소시엄으로 만들든가 해서 요 두 군데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쌍용차를 인수하는 구조로 갈 겁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쌍용차 같은 부실회사를 KG그룹이 인수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허재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허재로 보여져요. 일단은 쌍용차가 부실하다, 앞으로 운영 비용이 몇 조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 모든 부채는 클리어 되잖아요. 파산 회생을 하는 거니까 모든 부채는 다 클리어가 돼요. 그리고 1조 정도 부동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인수 비용은 어떻게 보면 5천억에서 7천억 정도면 당장 인수는 해요. 물론 나머지 것들도 운영 비용이 들어가야겠죠.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하더라도요,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완성차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KG그룹이 재벌 서열 10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바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기아 그리고 대우, 쌍용차 아니겠습니까? 이 완성차 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룹사라고 그러면 그 위상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요? 제 판단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 판단들 좀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